안녕하십니까. 삶이 변하는 인문학 보성TV의 김보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킬더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고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막걸리 엑스포 엑스포? 막스포. 예약을 다 마친 상태고 다음 주면 이제 엑스포를 탐방할 예정입니다. 술 마시러 간다. 한잔 하러 가는 겁니까? 뭐 한잔 술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정보와 풍류를 우리가 또 즐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좋습니다. 갑자기 왜 막걸리를 하게 됐습니까? 아니 사실 상고님이 네. 막걸리 엑스포가 떴다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이참에 한번 막걸리하고 전통주 엑스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걸리와 전통주에 관련해서 평소에 관심도 좀 있었고 제가 볼 때 여기서 술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렇죠. 그저 마실 줄만 알지. 평소에 술을 잘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잘 안 먹죠. 네, 그리고 우리 상고님 같은 경우에는 한주종.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막 때려 박는 주유하죠. 주유. 그렇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술 냄새가 엄청 풍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오해해요. 뭘 오해? 술을 좀 알고 마시는 이제 나이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그리고 이제 술은 사실 문화거든요. 그래서 술에 대해서 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공부를 좀 하고 가볍게 하고 실제로 가서 이런 술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고 네. 그리고 사와서 직접 한번 시음을 해보는 것까지를 전체적인 컨텐츠로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좋습니다. 거기에서도 시음을 할 수 있는 행사 이런 게 있지 있죠. 않을까요? 네, 않을까요? 있어요. 네. 그래서 갈 때 택시를 타고 갈 거다. 차를 가지고 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듭니다. 이번 막걸리 엑스포를 가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엑스포를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막걸리를 고르는 꿀팁. 꿀팁이 있나요? 꿀팁을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말하고 싶다. 보통 도수가 다 같나요? 네, 막걸리는 6도죠. 아, 그 정도? 보통 막걸리는 네. 6도로 나와요. 그럼 뭐 도수로 고르진 않을 거고. 저는 병 뚜껑 색깔 요걸로 구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네. 뭐 다르다고. 뭐가 다른지 모른다. 네, 그냥 뭐가 다른지는 모르는데 병 뚜껑 색깔이 다르다고 같은 제품이라고. 전 막걸리를 살 때 뒤에 보면 골라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긴 합니다. 제조 년도 이런 건가? 제조 1? 유통기한? 제조 1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야 답답하다. 그게 재료의 차이 때문에 뚜껑 색깔이 바뀌나? 그러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막걸리를 많이 안 드셔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싼 거 그거. 이게 중요해요. 막걸리는 사실 그렇게 싼 주종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막걸리는 사실 가장 좋은 건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역마다 가서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역 전통 막걸리? 지역 막걸리. 그럼 뭐 포천 막걸리는 포천 가서 사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시중에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 지역에 가야만 마실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 지역 막걸리가 다 있진 않거든요. 전통 막걸리. 왜냐하면 막걸리는 지역마다 맛이 달라요. 뭐 사과 맛 나고 포도 맛 나고 이래. 영천은 포도 막걸리고 뭐 그런 거. 안동 사과 막걸리. 이게 지역마다 물 맛이 달라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물 맛이 다른 게 아니라 누룩이 달라요. 누룩이. 예, 그렇죠. 그리고 재료가 조금씩 다르죠. 뭐 쌀을 썼느냐. 예를 들어서 밀을 쓰면 좀 더 뻑뻑하고. 그렇겠죠. 예, 그런데 술의 맛을 정하는 건 누룩이거든요. 누룩이 뭔데 뭐예요? 그러니까 자 일단 막걸리를 고르는 꿀팁을 처음부터 제가 한번 말을 해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막걸리는 이제 주 재료가 거의 이제 쌀로 만들어요. 보통 이제 막걸리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는 곡물이죠. 주로 쌀이긴 한데 쌀, 물, 그리고 누룩입니다. 이 세 가지로 막걸리를 만드는 거죠. 막걸리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주 재료가 되는 쌀 같은 경우에 국산이냐 아니면 수입산이냐를 구분하는 방법이 막걸리 통에 있어요. 통 자체예요? 색깔에 아까 킬더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뚜껑이 흰색이면 국산 쌀을 써요. 녹색이면 수입쌀이죠. 그래서 같은 막걸리인데 같은 회사에서 나왔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처음 시작한 데가 서울의 장수 막걸리. 항상 재료를 보면 원료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원료에 수입, 국내산 아니면 뭐 수입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뒤에 안 보고도 고를 수 있는 방법은 뚜껑 색깔로 고르죠. 장수 막걸리의 경우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네. 그런데 장수 막걸리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많은 막걸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라벨지 색깔이 달라요. 황토색이면 국산쌀이고요. 녹색이면 수입쌀이고. 이렇게 왜 구별했을까요? 국산쌀이 훨씬 비싸고 그리고 국산쌀이 좋아요. 맛이 다른가? 다르죠. 그러니까 수입해서 들어올 때 네. 쌀이나 뭐 이런 게 수입산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뭘 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오전, 국산 쌀은 웬만하면 지역에서 만든다 했잖아요. 지역 소주든 네. 막걸리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쌀을 바로 받아오니까 재료가 훨씬 좋겠죠. 어쨌든 이제 대량으로 요즘은 만들어서 파니까 거기서 국산이냐 수입이냐를 가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라벨지 혹은 뚜껑 색깔로 많이 가릅니다. 그런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뒤에 보면 적혀있어요. 국내산. 그래서 그걸 보고 웬만하면 이제 국내산을 한번 먹어보는 거죠. 그 차이가 궁금하다. 맛이 어떻게 다른지. 그건 이제 직접 먹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막걸리냐 살균 막걸리냐. 이건 또 뭐가 다른 거지? 이거 진짜 생막걸리야. 이거는 조금 알아. 저거 뭐야? 생막걸리가 유통기한이 좀 짧다던데요? 훨씬 짧죠. 네. 멸균 처리를 안 해서 오래 보존이 안 된대요. 뭐 우유 아. 멸균 이거랑 비슷한 건가? 그러면 생은 그냥 균을 그대로 살려둔 상태에 그냥 그렇죠. 살아있는 그런 거고 맞아요. 살균은 균을 없애서 그렇죠. 그렇게 처리를 한 보존 거네요? 기간을 오래 하는 거죠. 살균의 목적이잖아요. 보존 기간을 오래 하는 거. 그래서 처리를 하고. 살균 막걸리냐 생막걸리냐는 맛이 좀 다르죠. 이 균이 좀 있어야 맛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래서 다르게 또 첨가를 하죠. 살균은. 맛을 내려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산화탄소나 탄소를 되게 주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옛날에 이렇게 막걸리통 이렇게 사서 들고 오다가 막 새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구멍을 뚫어 놓은 거예요, 뚜껑에. 호흡하라고? 네. 나 아예 몰랐어. 술을 안 먹으니까 그 두 개 나뉘는 줄도 몰랐어. 그래서 생막걸리가 훨씬 맛이 좋죠. 그럴 것 같아요. 유산균이 살아 있고 그리고 생막걸리를 마셨을 때 다음 날 저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잘 갑니다. 유산균. 유산균.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막걸리를 사러 갔을 때 국산 쌀에 생막걸리를 생막걸리. 마시는 게 좀 더 맛을 느낄 수 있는. 이게 그러면 막걸리 보면 엄청 싼 거 있잖아요. 막 네. 1,몇백원 막 이런 거. 그건 이제 그걸 말해야겠네. 예. 아스파탐이라는 재료가 아스파탐. 있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예, 설탕 대체하는 맞아요. 한 200배 차이가 나요. 달기가. 이 단맛을 넣기 위해서 아스파탐을 넣는 거죠. 그러면 아스파탐을 넣은 거랑 만약에 아스파탐을 넣지 않았다고 하면 막걸리 맛이 어떻게 다를까? 단맛이 덜 나겠죠? 아니면 제 생각에는 그만큼의 단맛을 내기 위해서 재료를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막걸리가 아까 제가 말했죠. 쌀, 물, 누룩.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간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원료를 봤을 때 뭐가 많이 적혀 있다. 내가 모르는 글자가 있다. 와, 많다. 그거보다 쌀, 물, 누룩. 이거다. 그것만 고르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쌀 자체의 단맛이 나게 하려면 원료인 쌀을 3배를 더 넣어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는. 아스파탐을 넣은 것보다 아스파탐을 넣지 않은 게 막걸리 가격이 훨씬 높아요. 이게 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비싸다. 그래 원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원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번님이 싼 거가 뭐냐? 아스파탐을 이제 온갖 화학 조미료들이 뭐가 많이 들어갔다. 내가 볼 때 모르는 게 많이 들어가. 뭐 1,000원 이하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옛날에 이거는 같은데. 약간 뭐 옛날에 7, 80년도 때 유행했던 캡틴 큐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고급형 대량 생산형. 캡틴 큐 하루가 삭제되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술은 좀 비싼 걸 드시는 게 좋다. 이유가 있다. 뒷날이 좀 괜찮은가? 뒷날도 근데 이거 뒷날 얘기? 알겠습니다. 뒷날 얘기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술을 먹고 숙취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숙취와 도수가 상관이 있을까? 술 도수가 높은 걸 먹으면 더 숙취가 심한가?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비싼 도수 높은 양주 먹었을 땐 다음날 괜찮았거든. 맞아. 그럼 무슨 성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숙취하고 그 알코올 도수 같은 경우에는 착각하기 쉬운데 술 도수가 높으면 숙취가 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알데하이드라는 게 있어요.
아, 아세트알데하이드. 예, 그거 그 뭐 콩나물 추출물 먹으면 그게 분해가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숙취는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기는데 우리가 알코올을 먹잖아요. 그러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있어요. 얘가 아세트알데하이드예요. 숙취를 일으키죠. 발효주와 증류주, 아까 이제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발효주하고 증류주 같은 경우에 뭐가 더 많을까요? 발효주가 많겠죠. 왜냐하면 발효된다는 것 자체가 그 성분이 계속 남아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증류를 해버리면 불순물이 많이 거치니까. 증류주는 도수가 높아요. 네. 증류를 했기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고. 알코올이 도수가 높아지잖아요. 발효주는 증류주보다 도수는 낮지만 아세트알데히드가 많아요. 그런데 도수가 낮으니까 더 많이 먹어요. 아, 그러니까 그 성분이 더 많이 축적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막걸리를 소주 잔에 소주 먹는 양만큼 먹었을 때 그 정도 숙취는 안 오겠죠. 취하지 않는다. 안 취하니까 계속 그렇지. 그래서 막걸리 같이 도수가 좀 낮은 발효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취가 더 심하게 올 수 있는 거죠. 차라리 도수가 높은 걸로 조금 탁 먹고 확 빨리 가서 일어나면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먹어요. 도수가 높은 소주 거. 맥주보다는 보드카 그냥 사다가 네. 그 뭐 체리 식초 같은 거 타 먹고 그게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숙취와 관련된 거는 막걸리를 마셨을 때 막걸리만 먹으면 숙취가 심해. 막걸리 많이 마셔서 그렇구나. 많이 먹어서 그런 거구나.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렇게 성분을 봤을 때 누룩이냐 아니면 입국이냐. 처음 들어보는 단어다. 입국이 뭐죠? 이건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뭐 어쨌든 말씀을 드리자면 술을 만드는 데는 누룩이라는 걸 써야 돼요. 쌀이나 곡물을 밥을 지어 가지고 이제 원료를 두죠. 지어서 이제 쪄서 이렇게 이제 그런 다음에 누룩이라는 걸 첨가해야 돼. 얘가 효모란 말이죠. 누룩이라는 것이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술로. 그러니까 발효라는 건 결국 달콤한 당을 알코올과 이게 탄소로 바꾸는 작용을 하는 애잖아요. 그렇죠. 당이 들어가야 발효가. 그렇죠. 그러니까 효모라는 애는 얘가 당이라는 걸 먹으면 방구를 뿜겨. 그리고 오줌을 찍싸. 오줌을 찍싸면 알코올이고 방구를 뿜기면 탄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모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술의 생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누룩? 그렇죠. 누룩인 거죠. 그러니까 누룩에 따라서 술의 향과 맛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지역별 그리고 집안별로 누룩을 다 떠서 가양주 집에서 술을 만들었단 말이야. 가양주. 그러니까 지역과 집안마다 우리는 정말 수천 가지 술 맛이 있는 거지. 그렇죠. 맛이 좀 천차만별이 천차만별이지. 그런데 이렇게 술을 만드는 방식이 다양성에서는 좋으나 지금 시대 같은 데 들어오니까 균일한 맛을 못 내는 거야. 그렇겠다. 대량 생산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용한 게 입국이라는 누룩입니다. 입국이라는 누룩은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누룩을 만들 때 밀이나 곡물을 이렇게 발로 틀에다가 꾹꾹 밟아요. 꾹꾹 밟아. 그러면 피자 도우처럼 만들어지거나 벽돌처럼 만들어지거나 기와장처럼 만들어지거나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매주 뜨듯이 뜹니다. 그러면 거기서 곰팡이가 막 발생해요. 그럼 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노란색, 하얀색, 검은색, 그러니까 황국, 백국 뭐 이런 것들이 곰팡이가 핀단 말인데 얘들이 효모를 해서 분해를 시키는 애들인 거죠. 네. 그러면 누룩은 결국은 아주 좋은 효모 작용을 일으키는 발효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게. 그러면 이 벽돌같이 이제 발효가 잘 떠진 이 누룩을 부셔서 가루를 내서 얘를 그 찐쌀에 섞어. 네. 그리고 나서 물을 부어서 항아리에다가 푹 삭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알코올이 나오면서 술이 만들어지는 건데 네. 얘가 곰팡이가 피려면 건조해야겠어요? 아니면 좀 습기가 있는 데 있어야겠어요? 약간 습기가 습기가 있어요. 약간 습기가 있어야 되죠. 근데 많이 습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썩겠네요. 썩죠. 그러니까 발효가 아니라 썩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습기 조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건조한 지역에서는 누룩 두께가 두꺼워요, 살짝. 수분을 좀 머금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조금 습한 지역은 좀 얇게 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자 도우 같은 것도 있고 벽돌 같은 것도 있고 모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모양이 다 다르군요. 이제 기후마다 다르구나.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밑에 있으니까 굉장히 스파 습하죠. 예. 그러니까 얘들은 아예 밥알처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닿는 표면적이 그렇죠, 많아지게 그렇죠. 만들어 네, 놓는구나. 그냥 쌀 알갱이들이 이렇게 펴져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곰팡이 균, 이때까지 만들었던 누룩에 있던 균 중에 아주 좋은 균들을, 배양한 균들을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얘가 2, 3일이면 누룩이 돼요. 얘를 입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배양을 했기 때문에 맛이 균이래요. 그리고 일본은 이걸로 이제 사케나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발효주로 만들면 좀 신맛이 납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입국이 들어와요. 그렇겠죠. 아, 우리나라를 정복하니까 돈을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팔아야지. 세금 중에 무슨 세금이 가장 좋을까요? 아, 주류세. 그래서 주세법이 그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100년 된 양조장 이런 데 가보면 다 입국을 쓰는 거죠. 왜냐면 그때 만들어졌으니까 100년 하면 일제시대 때니까. 그래서 입국 그 누룩을 쓴 우리나라 막걸리가 지금 시장을 장악하게 된 이유죠. 그러면 우리도 그 맛에 익숙해져 있겠네요. 익숙해져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 누룩을 쓰면 신맛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전통 누룩을 써서 지금 시대 입맛에 맞게 하려고 일부러 신맛을 타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아 일부러. 이미 길들여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누룩을 쓰는 막걸리인가를 보는 것도 막걸리 맛을 알기 위한, 전통주 맛을 알기 위한 하나의 팁이죠. 재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누룩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눌러서 만든 누룩이라는 말이 한자로 곡, 국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때 우리 교과서에서 한 번씩 나왔는데 국선생전이라고, 이규보의 고려시대 때 국선생전이라는 게 국이 누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을 의인화해서 했던 소설이죠. 고려시대 때 국곡이라는 게 누룩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 전통 누룩을 다 썼는데 입국이라는 게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 전통 누룩을 곡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상표 곡자라고 적혀 있나요? 네, 곡자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께 들어간 거고 입국이라고 또 적혀 있어요. 입국이라고 들어간 거는 이제 그렇게 시작됐던 네, 그런데 입국이 꼭 일본 거라기보다, 왜냐면 우리도 이제 조선시대 때도 우리도 입국처럼 쓰기도 한 것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습하면 낱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이 다른 거죠. 배양된 종균을 일본에서 백국이라고 해서 종균이 들어오거든요. 종균을 이제 뿌려서 많이 쓰죠 이제. 그래서 빨리 누룩을 배양시켜가지고. 공업화 하려고. 그렇죠. 이건 산업화의 네. 일종이죠. 빨리 생산해야 되니까. 빨리 생산하고 맛이 균이라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 전통 누룩은 그래서 제가 지역에 가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차만별의 맛이 날 수 있으니까. 다 다를 수 있겠네요. 누룩에 따라. 네, 그 지역에서 누리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 금정산성 막걸리라고 부산에, 산성 막걸리. 금정산성이라고 있어요 부산에. 금정구. 네. 그래서 금정산성에 그 누룩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는 아예 그 누룩으로 막걸리를 만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느린 마을 막걸리 느린 마을.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아예 아스파탐 일이 나왔을 때 쾌제를 불렀던 데가 느린 마을 막걸리예요. 안 쓰나 보네요. 처음부터 안 썼어요. 처음부터 느린 마을 막걸리는 딴 막걸리보다 좀 비싸고 맞아요. 쌀을 한 3배 정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쌀에서 나오는 단맛을 처음부터 잡은대요. 근데 느린 마을 막걸리는 제가 먹어봤을 때 다른 막걸리보다 단맛이 좀 세고 탄산감이 좀 적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쌀을 많이 쓴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살 때 보면 느린 마을이라고 다 그렇진 않은데 왜냐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모든 조건을 다 맞추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국산 쌀을 썼고 뭐 생막걸리에 아스파탐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다가 누룩이 완전 전통 누룩이다 막 이렇게 완전 다 맞추기는 쉽지 않겠지만 기호에 따라서 아 이거 전통 누룩 썼구나, 국산 쌀이네, 아스파탐 안 들어가, 이런 걸 보면서 마시면서 막걸리 맛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먹는 즐거움이 있겠네요. 있죠. 네. 꼭 마셔보고 싶네요. 그래서 뭐 배상면 주가에서 나오는 느린 막걸리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좋아하는 막걸리죠. 그 뭐 참고로 얘기하면 국순당이라고, 그렇죠. 네. 국순당을 창립하신 분이 아들 둘 딸 하나였고, 제 기억이 맞다면 큰 아들이 이제 국순당을 물려받고 둘째 아들이 그 국순당 창업자가 이름이 배상면이야.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럼 나는 우리 아버지 이름 따서 배상면 그 주가 도가 해서 거기서 이제 느린 마을 막걸리가 나왔고, 그 딸이 또 만든 게 뭐 아마 그 똑같은 그 막걸리 회사, 우리나라의 막걸리계를 그 한 집안이다. 예, 술도가의 명문가가 이미 되었다 이제 그 집안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고 저 남해 해창 막걸리라고. 해창 12도 막걸리. 막걸리가 12도예요? 네. 오. 해창 12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근데 원래 막걸리는 도수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6도로 맞춘 거긴 한데, 야 이걸 또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걸리 도수가 조금 높은 게 좋고,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 지역에 가면 일반 막걸리를 사면 가끔 소주를 타 먹습니다. 소막을 좀 즐기는 막사는 편이에요. 들어봤지만 소막은 소막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걸리가 6도기 때문에 거기서 소주를 타서 약간 도수가 높은. 그래서 이제 저는 마시면 해창 12 정도 전 좋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소막으로 먹기도 하고 먹는 김이 굉장히 좋아요.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이거는. 진짜? 소막을 안 드시? 안 먹어봤습니다. 저는 벌써 6년째 소막으로 먹고 있는데 하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막걸리를 고르는 좀 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엑스포 간다. 좀 이제 그러면 알고 좀 가네. 딱 뒤에 보고 누룩 쓰셨네요. 이거 입국인데? 아, 이게 입국이구나. 입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네요. 진짜 이게 보고 난 다음에 시음하면서 알고 먹으면 진짜 다르게 느껴질 것 같긴 하네요. 술은 문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술을 좀 알면 재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서양 술은 좀 알잖아요. 예를 들어 네. 위스키하고 브랜디 뭐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위스키하고 브랜디가 뭐가 달라? 증류랑 뭘 증류했냐? 아닌가? 짧게 한번 얘기를 예, 우리가 한번 해보죠. 예. 술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종류가 더 많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발효주와 증류주. 예. 발효주는 말 그대로 발효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막걸리 같이 탁하다 이렇게 하죠, 그죠? 곡주, 뭐 탁주. 탁주, 탁한 술 탁주. 예, 탁주, 맑으면 청주, 청주. 근데 탁주하고 청주가 다른가? 어떻게 다를까요? 탁하고 맑고. 자, 쌀을 가지고 누룩을 넣고 물을 넣었어. 네. 우리 큰 항아리에다가. 그러면 이제 막걸리가 발효가 되면 뽀글뽀글. 그 뚜껑을 이렇게 열고 보면 발효될 때 그 소리가 나요. 술의 어원이 수불. 수불. 그래서 저는 이게 그건 같아요. 물 끓이면 보글보글 올라오죠. 불. 물이 끓는 소리. 발효되는 그 소리를 가지고 옛날에는 수불이라고 했던 발효주에 발효되는 그 소리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 어원들이 있긴 하지만 발효가 막 된단 말이죠. 위에 쌀알이 이렇게 쭉 가라앉겠죠. 그렇겠죠. 항아리 속에 쭉 가라앉고 나면 위에 좀 이렇게 뭐가 아직도 쌀알이 좀 붕붕 떠 있어. 그죠? 그런데 완전 이렇게 투명한 색깔이 아니라 맑다 오는 거지. 윗부분은 좀 맑고 아랫부분은 술찌개미가 쭉 가라앉으면서 이 밑부분은 좀 탁하겠죠. 이때 맑은 부분을 청주라고 해요. 그 밑에 부분은 탁주라고 하는 거죠. 청주를 걸러내고 탁주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그 면포나 체에다가 막 걸러. 그 뭐 보약 짜듯이. 네, 쭉 걸러요. 걸러서 물을 타요. 그럼 양이 많아지죠. 네, 그게 막 걸러서 막걸리예요. 막 걸러가지고 이제 그 받아냈다고 막걸리. 네. 그리고 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밥알이 좀 떠 있죠. 네. 그 밥알이 좀 둥둥 떠 있는 걸 건져낸 청주에 밥알이 좀 둥둥 떠 있어. 동동주? 밑에는, 아 그걸 동동주라 해요. 동동 떠 있잖아 밥알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진짜 동동주 같은 경우에는 청주다. 네, 그렇게 쌀알이 떠 있는 모습이 개미가 물 위에 붕붕 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뜰부자에 개미 의자 써서 부의주라 그래요. 그리고 다 깔아앉으면 쌀알이 완전 발효돼서 다 깔아앉으면 윗부분은 맑고 밑에는 쌀찌개미가 이렇게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위에 청주를 싹 떠낸 다음에 찐 고슬밥을 일부러 띄우기도 해요. 그걸 동동주라 그래요. 동동 띄웠다. 동동주, 막걸리, 청주 이 개념이 다르다. 여기 네. 다르네. 네.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 도구도 있어요. 청주를 일부러 이렇게 빼내기 위한 도구. 통발처럼 대나무로 엮은 이런 통발 같은 게 있다고. 통발이라고 대나무? 하면 되나? 그걸 용수라 그래. 그 항아리에 개를 툭 꽂아. 그러면 그 대나무 엮은 거 사이로 밥알갱이나 불순물은 걸리고 물만 들어오는 거지. 술만. 그러면 그 안에 이렇게 통발 안을 보면 맑은 청주만 들어있겠죠. 네. 그 개를 이렇게 퍼내는 거예요. 그래서 청주만 빼내죠. 그럼 다 청주를 다 빼내고 나면 술재기미부터 이게 탁한 부분이 있겠죠. 네. 걔를 짜라내는 거예요. 막걸리를 만들죠. 이 옛날에 왜 뭐 육남매 같은 거 보면 그 찌개미 애들 주워 먹고 취해가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 배고플 때 술찌개미 먹었다가 그거예요. 왜냐면 쌀로 만들었으니까. 그거구나. 그걸 다 짜라내가지고 남은 게 술찌꺼기잖아요. 그걸 이제 주워 먹고 이제 온 동네 애들 취해가고. 그렇죠. 배고프니까 동네 애들 다 우리 막
배고프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막걸리 받아와라 그럼 주전자 들고 막 뛰어갔다가 가다가 찌개미 하나 이렇게. 오면서 조금씩 마시라. 맞아 이 장면이 있었어. 네, 그러니까 막걸리는 사실 그래서 쌀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간이 누룩이라는 것도 빚어야 되고 그리고 그 누룩을 넣은 독 안에서 또 발효도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그 걸리고 뭐 침전도 시켜야 되고 뭐. 그래서 사실 인식이 좀 바뀌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걸리는 막걸리는 싼 싼건 술이 줄 알았어. 아니다. 네. 네, 막걸리는 절대 싼 술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각 지역마다 볼 수 있는 전통주의 특징들이 담겨 있는 술이네요. 그렇죠. 진짜. 그렇게 해서 이 발효된 술을 발효주 아까 말했던 네. 이 발효주를 소주골이라고 하는데 두 개 항아리가 있어요 이렇게. 오뚜기처럼. 그러면 발효주를 밑에다 넣고 불을 붙여서 아. 그럼 위로 알코올이 휘발시켜가지고. 휘발시키면 이렇게 주전자처럼 위에 항아리 부분에 아, 소주 꼬다리가 이렇게 나와 꼬다리에서 아주 맑은 아. 알코올이 똑똑똑 떨어지죠. 그게 증류된 증류주예요. 아. 그게 뭐다? 소주. 그게 소주예요. 소주. 그게 소주고 우리가 마시는 네, 소주. 지금 현대 소주가 아니고 지금 화학 쓰레기. 그러니까 이걸 안동 소주라 그래요. 아. 우리가 뭐 안동 소주뿐만 아니라 소주죠. 소주는 사실 뭐 여러 기록에서 봤을 때 저는 보니까 고려 때 원나라 몽고에서 들어온 방식이 맞아요. 아. 그러니까 몽고 같은 경우에는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네. 연금술하고 하다가 연금술. 그러니까 처음부터 술 만들려고 증류를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음. 하다가 이제 증류법이 이제 몽고로 들어오고 그렇죠. 이제 원나라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이 증류라는 게 생각을 해봤어. 그 비싼 쌀을 그 시대 때 그 비싼 쌀로 발효주를 만들고 그 발효주에서 다시 청주를 갖고 온 데다 또 증류를 해서 작은 소주를 만들려면 양이 점점 적어지네 그러면. 그 얼마나 이게 귀족이 마셨겠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게 옛날 양주 뭐 21년산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이게 소주 같은 경우가 안동 같은 지역에서 뭐 안동 소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고려 시대 때 우리 원나라 때 뭐 홍건적의 난 이럴 때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있을 수 있고 아, 왕 먹으려고 아니, 왜냐 고위직들이 많이 있었을 거니까. 찾으니까. 그리고 조선 시대 때 양반들은 제사를 지내면 그렇죠. 우리가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술이잖아요. 맞아요, 가장 맞아요. 좋은 술. 깨끗한. 왜냐하면 곡식으로 만들어서 제일 좋은 술을 드려야 되니까 증류한 소주를 진짜 최고급. 양반가가 많아. 안동이 어디가? 특히 많죠. 안동이 그렇지. 그래서 안동 소주가 유명하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죠. 그래서 안동 소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수도 높고 먹으면 아주 확 깔끔하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증류주 중에서도 소주죠. 그런데 예를 들어 발효된 게 곡식이 아니라 과일이면 와인. 그렇죠. 그게 과실주인 거죠. 과실주. 그러니까 와인. 주. 그런데 그게 곡식 중에서도 예를 들어 보리로 만들어서 아, 메가. 누룩이 아니라 메가를 메가. 썼다. 그럼 뭐가 된다? 맥주? 그런 발효주 중에 맥주가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쌀을 사용해서 쌀뿐만 아니라 밀도 쓰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쌀을 사용하고 누룩을 사용해서 발효시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탁주와 청주 그리고 메가와 보리, 홉을 사용하면 맥주, 과일을 사용하면 과실주. 이게 발효주 중에서 종류가 이제 나눠질 거고 그럼 여기서 나온 것들을 증류시키면 증류주가 되고 그 증류주의 가장 대표적으로 곡물을 이용한 우리 탁주를 청주를 가지고 발효시키면 소주. 곡물을 가지고 증류를 시키는데 증류된 애를 오크통에 담아. 그럼 뭐다? 이게 이제 위스키. 그게 위스키다.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 발효주 중에 과실주를 증류를 시켜서 오크통에 담으면 아, 그게 브랜디다. 아. 그러니까 위스키와 브랜디의 차이는 그게 원재료의 차이네. 곡물을 증류시켜서 오크통에 넣었느냐, 아. 과실주를 증류시켜서 오크통에 넣었느냐. 그게 브랜디와 위스키의 차이인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리큐르 같은 경우에는 이 증류된 데다가 따로 향을 첨가해. 그래서 리큐르를 향주라 그래. 완성된 술에다가 향을 내기 위해 뭐 꽃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더 넣어서 빛깔과 향기를 만드는 걸 리큐르. 지금 근데 일반적으로 식품에 나가면 이게 주세법에 따라서 청주를 또 약주와 청주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케 일제 시대 때 일본 사케가 한자로 청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청주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깔아앉고 위에 맑은 게 청주잖아. 근데 일본에 사케가 들어왔어.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구분이 안 되지. 주세법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원래 있던 그 누룩을 사용했는데 그 비율이 일반적으로 1% 이상 들어간 걸 원재료 딱 보고 뒤에 보면 약주라고 적혀 있어. 이상 들어가면 약주다. 그런데 누룩이 1% 미만인 걸 뒤에 청주라고 적어놔. 약주가 그럼 더 좋은 거네요. 지금 주세법상.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주와 청주를 섞어 불렀어. 옛날에는. 약이 된다고 해서 약주인가요? 예. 예를 들어 뭐 중력고라든가 들어보셨죠? 중력- 뭐 네, 이강주, 네, 네. 뭐 감옥로 이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좋은 우리 술. 예. 얘들이 청주나 증류주를 만들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증류만 해서 먹지 않았어요. 약재료를 같이 넣죠. 그래서 약주라고 부르죠. 약재를 넣어 마셨고. 그리고 약이 된다 해서 약재라고 해요.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서양도 마찬가지인데 술 만드는 사람이 의사기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약이 없을 때는 술을 약으로도 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술 중에서 이거 먹고 감기가 나왔어요라고 맞아요. 한다거나 소주 그런 종류죠. 그러면 옛날에 지금 같은 의학 기술이 없을 때는 그게 약이잖아요. 감기 걸리면 뱅쇼 뱅쇼 겁나 타가 끓여가. 그렇죠. 그러면 야 의사한테 가서 약 받아와라 그러면 술 받아와야 약 주지. 저는 지금까지 약주라면 뱀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뭐 진해 막 이런 거. 인삼주 홍담 막 이런 거 저도 있잖아요. 약간 그 비슷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약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하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문화를 모르면 뭐라 해야 될까 좀 고급 문화를 즐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안해. 미안해. 덜 떨어졌다 우리가. 그렇네요. 좀. 야, 잠깐 카메라 끌까? 때리려고요 또. 채널 주인 바뀌겠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아까 뭐 막걸리 꿀팁이랑 네. 제가 볼 때 이렇게 너무 술에 대한 안 마시니까. 아니 저는 솔직히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뭐가 힘들어? 얘들 아무것도 모를지 몰랐다. 네, 이 정도로 모를지 몰랐어요. 뭘 모르지. 네. 어쨌든 우리가 막걸리 엑스포를 가면 이제 뭐 대충 좀 볼 줄 예. 마셔보고 확실히 야 이번에 느낌이 이 느낌이 훨씬 다르다.